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미령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제 이름을 걸고요.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저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를 도와서 요리를 해주시는 스님과 함께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 요리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그런 스님 소개해 드리시죠. 선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프로거든요. 네. 그래서 은근히 노래할 때와 틀리게 떨리네요. 예. 오늘 어떤 요리로? 예. 네, 오늘은 그 겨울 요즘에 감기라든가 네, 또 뭐 신종플루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 걱정 많으신데요. 이럴 때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우리나라의 3대 네. 발효식품 된장을 가지고 오늘 요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된장밥과 연근을 이용한 그런 시금치 볶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스님 말씀하시면서 재료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 재료만 들어도 정말 면역력이 생기는 듯한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 재료부터 보시겠습니다. 불교의 상징 연으로 만드는 부처님의 음식, 선호 스님이 특별한 겨울밥상을 선보입니다. 연근의 비타민, 된장의 단백질, 건강을 듬뿍 담은 연근 된장밥. 제철 맞은 시금치의 아작함, 씹을수록 맛과 향을 더하는 연근 시금치 볶음. 사찰의 정갈한 겨울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따끈한 밥에 구수한 된장을 소스처럼 연근 된장밥 재료부터 볼까요? 연근가루 2큰술, 밥 4공기, 연자 20g, 호박 2분의 1개, 건표고버섯 20g, 청홍고추 각 1개씩, 된장 4큰술, 들기름 1큰술, 채소 4컵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채소는 무 200g, 표고버섯 20g, 우엉 50g, 다시마 5g, 물 6컵, 고추 1개, 조피 1g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호 스님, 이렇게 저희 앞에 연근 된장밥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불린 쌀과 연밥이라는 거죠? 예, 연자가. 연씨. 예, 연씨, 예, 연밥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연근 가루예요. 네네. 저는 연근을 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연근 가루는 어떻게 만들죠? 이걸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썰어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낸 거예요. 아, 들깨가루 같은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럼 이제 된장밥을 시작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스님 지금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뭐죠? 아, 이게 채수예요. 채소. 네, 이게 채수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시마, 네. 또 표고, 요거는 우엉, 예, 요거는 홍고추. 예, 홍고추, 예. 요거는 이제 제피. 제피. 예, 우리가 장떡도 해 먹고 된장이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장떡을 할 때나 안 그러면은 뭐 된장찌개, 네. 된장국 이런 데에다 스님들이 이렇게 이 가미하는 그런 향초로도 쓰는데요. 미각을 좀 많이 살려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 저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채수를 좀 끓여놨습니다. 아, 그 냄새가 이렇게 구수하군요. 네네. 보통 이제 집에서는 육수 만든다 그러죠. 무 네. 넣고 다시마 넣고 뭐 여러 가지 넣고 만드는데 이렇게 오늘은 채수는 이제 준비가- 선호 스님은 네, 채수를 네. 요 열매, 사찰 음식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넣으셨어요. 예, 채수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는 그 호박하고 이제 요거 좀 표고버섯, 불린 표고버섯. 불린 표고버섯을 이렇게 좀 크기로 좀 썰어 주실까요? 아, 넓적넓적하게요. 아니 요 크기로 같이 아, 재료들을 1cm 로. 썰어 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표고버섯 꼭지도 쓸 때가 많죠, 스님? 네, 이렇게 채소하는 데다가 넣으면 돼요. 아, 예, 넣어서 채소에. 채소에 넣어서 끓이면은 예. 그래서는 이거를 표고도 이렇게 애초에 닦아가지고 물에다 불려요. 그래서 네. 저 채소할 때 그 물을 넣고 네. 이게 이렇게 채소를 하거든요. 이제. 아까 버섯 불린 물도 예. 맹물 대신에 예. 채소 끓일 때 이제 넣는다 이거죠. 예. 자, 여기 호박과 같은 1cm 크기로 잘랐습니다. 네, 그 또 고추도 좀 썰어 주시겠어요? 예. 어디서 썰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네, 크기로. 동글동글. 안 그러면은 씨를 그러면 또 씨를 빼가지고. 빼고, 예. 네, 씨를 빼고. 왜 씨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씨를 근데 빼서. 보통 고춧가루 할 때는 씨까지 해서 가루를 내서 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용도에 네.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고추장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럴 때는 안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갈라서 그래가지고 썰으면 야채 같은 야채가, 크기로 썰으면 될 것 같아요. 1cm로. 예. 예. 지금 프라이팬에서 볶아지는 게 연밥이라고 그러는 연자입니다. 그죠? 네네, 예. 연자예요. 연자와 들기름으로 예, 지금 예. 볶고 계시는데요. 그 연자가 참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아, 연자는 그 요즘에 불면증 환자들 아주 많죠. 아, 또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들이 많죠. 그렇죠. 예. 불면증에다 그 우울증 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고 요즘에 또 저거가 많잖아요. 불임 환자들. 여자뿐만 그렇군요. 아니라 남자들도 네네네네. 불임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불임 이런데 또 양기 부족하고 뭐 이런데 또 애들 기운 없는 애들 예. 허약 체질인 사람 환자들한테 아주 좋은 보양식이죠. 아, 연자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아, 들기름으로 볶으니까 네. 참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호박. 호박도 넣고.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순서는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왜냐면 오래 익어야 되는 것부터. 그렇죠. 호박은 네. 뭐 연자보다는 살짝 익어도 되니까. 근데 이 된장밥에서는 이 애호박보다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네. 그 호박을 넣고 해야 더 구수하니 더 맛있어요. 아, 달짝지근하면서. 네네. 예. 그래가지고 애호박을, 예. 푹 익히면은 네. 아주 맛있죠. 그렇군요. 또 애호박도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살짝 좀 넣고 예. 저기 그릇 좀 보시겠습니까? 이 채소를 걸러서 합니다. 네, 뭐 네, 들어가요? 걸어주세요. 아, 채소를 아, 직접 이렇게 넣어도 돼요. 예. 네. 볶고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네. 채소를 넣으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오. 이야. 전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된장을 된장. 4인 가족하면은 이게 된장이 짜지 않을 경우 네. 4스푼 정도면 되거든요. 아, 4인 가족일 경우에 4스푼 예. 정도. 그래서 채소는 이거를 이렇게 이건 지금 연근 가루고요. 예, 연근 가루를 예. 2스푼 정도 넣고 연근 가루 2스푼, 예, 여기다가 된장을 된장을 4스푼. 네 스푼. 예. 그래서 이 된장은 별로 짜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예. 이렇게 뭐 각 집마다 된장 맛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예.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예, 물 짜지 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좀 드릴까요? 예, 풀어가지고 아, 된장 푸는데도 역시 채소를 사용하면 더 맛이 있겠군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개 드릴까요? 예, 조금. 아주 진미령 씨 하면은 손맛으로 유명하시던데. 아, 스님 옆에서는 지금 기대, 뭐. 제가 조금 불안해요. 아닙니다. 전 스님 옆에서는 지금 심부름꾼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벌써 마음에 안 드시니까 제가 하겠다고 아니요.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가게 안 풀어도 되니까. 네. 이렇게 아, 해서. 연근가루와 된장과 약간 섞어서. 예. 그 아까 그 연자를 먹어보니까 연밥이라고 연자를 먹어보니까 그 생률 같은 맛이 나는데 생률하고는 조금 틀린 맛이 나네요. 맛있었어요. 예, 예. 이게 날로 먹어도 괜찮은 거죠? 예, 덜 익었을 때, 네. 예, 옛날에 덜 익었을 때 다들 이거 따서 먹고. 근데 우리나라에 쉽게 피곤할 구할 수 있나요? 때는
우리나라 거는 아직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연근 된장밥이 거의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치요, 스님? 예. 예. 아,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네. 네. 들기름에 연밥과, 그러니까 연자와 호박, 표고버섯. 굉장히 쉽죠, 그리고. 네. 된장도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거 이 아닙니까? 된장 연근가루가 들어가면서 된장 맛이 전혀 거의 없어져요. 이 된장 향이 없어졌잖아요, 아, 지금. 연근 가루가 들어가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된장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된장의 그 기능, 효능 같은 건 너무 좋아하는데 네. 된장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장 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누구나가 예, 예, 먹기에 아주 좋죠. 아, 이제 거의 요리가 끝난 것 같은데. 네, 거기가 돼가는데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이게 깍둑 썰기를 해놓은 청양고추를 넣으시고 고추는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먹어도 네. 생으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살짝만 익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끓고 있고요. 이렇게 밥을 퍼서 아, 그릇에 바쁘시기 전에 그 담아보도록 주걱에다가 물을 묻히시려고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달라붙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밥을 연근가루를 넣고 진 밥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릇에다 예쁘게 담으시고요. 밥이 좀 색깔이 그렇죠. 예, 색깔이. 근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저도 외국인들은 된것 지른 밥 좋던데요?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아이고, 이렇게 놓고. 네. 밥이 됐습니다. 밥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예, 연근가루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제 이 된장 소스를 좀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올려주세요. 아유. 이제 와. 이 연자와 네. 연근 가루가 들어간 이 소스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아주 금방 된장 연근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연근 시금치 볶음 재료는요. 연근 30g, 시금치 200g, 홍고추 1개, 들기름 1큰술, 식초 1작은술, 소금 1큰술, 깨소금 1큰술 준비해주세요. 연근 시금치 볶음 재료 보셨는데요. 스님, 시금치가 요즘 제철인가 봐요. 아주 네, 싱싱하고. 아주 제철이죠. 예, 요즘에 예, 이 예. 애들은 이제 겨울까지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연근도 제철이에요. 그래서 연근과 또 시금치. 시금치를 이렇게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금치 요리를 다 삶아가지고 살짝 데쳐서. 데쳐서 이렇게 쓰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영양 손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금치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참 많은데 우리가 삶아가지고 꼭 짜서 또 무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 연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살짝만 볶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자, 지금 연근은 껍질을 뺏기고 계신데 연근의 효능은 또 어떻게 돼요? 연근은 이게 이 영양이 아주 다양한 영양이 야채 중에 아주 다양한 영양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 뿐만 아니라 네. 무기질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요. 진짜 보면 이 연근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연근 먹지요, 연밥, 연자 먹지요, 연잎도 말려서 차로 해 먹던가 이렇게 싸서 또 찜밥 같이 해 먹죠. 네네. 정말. 물하고 네. 요걸 좀 담궈서 아, 연근은 참 그냥 쓰면 약간 떫은 맛도 약간 나고. 떫은 맛도 나고 금방 색깔이 변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식초를 한 스푼 연근을. 정도 넣고 네. 한 스푼. 예, 한 스푼 정도 넣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일단은 해가지고 짭짤하기도 하고 또 새큼하기도 하는 그런 농도로. 요거는 요즘에 이렇게
그 제철이라 이렇게 네.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너무 큰 것만 좀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큰 이렇게. 것만. 네, 왜냐하면은 살짝만 볶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푹 볶으면 또 영양 파괴도 되고 그래서 네. 낱낱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 그냥 쓰셔도 되고요. 예예예. 네.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시금치가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죠. 예, 예.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좋죠. 그래서 이게 당근보다도 비타민이 더 많죠. 아, 그렇군요. 예, 시금치 우리가 절에서는 이거를 사냐초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뽀빠이 아시죠, 스님? 예. 네, 뽀빠이가 또 시금치는 먹었었잖아요. 아, 뽀빠이 그러세요? 먹으면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막 힘내갖고 기운이 생긴다고. 여자친구 올리브도 도와주고 그런 만화 못 보셨어요? 저는 텔레비를 예. 절에 보실 일찍 재미 와가지고 없으시죠? 네, 일찍 절에 와가지고 또 아, 공부하고 바로 와가지고 그 볼 기회가 별로 그게 없었어요. 얼마나 영화인데. 네. 어쨌든 시금치를 깨끗이 손질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하고 청홍고추는 이것도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아까처럼 씨를 씨를 빼가지고 빼고요. 네, 쓰도록 하죠. 이 씨가 그냥 먹으면 참 영양에 더 네, 영양이 좋을 아주 텐데 좋다고 하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네, 요리할 때는 네.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씨를 빼가지고 네. 같은 크기로 시금치처럼 짤쭉하게 쓸어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길쭉하게요. 네. 이렇게 해서 됐죠? 네. 네. 그럼 연근은 이제 식초와 소금을 넣은 물에다가 연근을 이제 담아놨다가 네, 그 사이에 이제 시금치 다듬고 다른 재료 다듬고 네네. 그래서 팬에다가 달궈진 이제, 팬에다가 네, 얘는 일단 건져서 물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건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틀어드릴게요. 그럼 물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먼저 연근은 서서 있기 때문에 네, 먼저 항상 이렇게 더 시간을 요하면서 익는 것들을 먼저 볶아줘야 돼요. 네. 네. 또 그래. 너무 많이 볶으면 안 되겠죠. 연근의 그 아삭한 맛이 살아야 되니까. 예.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얘들은 다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금치도 즙을 내서 먹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즙을 너무 먹으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참깨나 참기름이 궁합이에요. 아, 시금치하고는. 예, 그래서 결석을 만드는 뭐 게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네, 시금치를 맞아요. 또. 맞아요. 예, 시금치가 근데 결석을 만든다고 예, 해서. 그런데 예. 참기름이랑 이렇게 통깨를 넣어서 먹으면 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음식에는 전부 참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깨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들기름에 이제 연근을 볶다가 시금치를, 다듬어 놓은 시금치를 네. 이제 넣어서 볶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불이 세면은 네. 아주 잘 볶아지는데 다음에는 불을 좀 더 센 걸 준비해 놓을게요, 스님. 아, 그리고 이제 청원고추도 예, 한 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넣으시는군요. 예, 이제 당근도 넣어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볶아 먹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 예. 당근을 쓸 경우에는 얇게 썰어서 그 청원고추처럼 길쭉길쭉하게 네네, 쓰면 되겠군요.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예. 왜냐하면 시금치 익는 시간만큼만 익혀야 되기 때문에요. 아, 예. 우리나라 음식은 다 삶아가지고 꼭 짜서 네. 그래가지고 무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나물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맛을.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좀 느껴가면서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스님 하시는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예, 꼭 삶아서 짜서 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 일이 간편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사실 요리를 한다는 게 예. 맛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요즘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도 못 해 먹잖아요.
그렇죠. 한국 요리 하면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온 손에 또 다 묻혀야 되고 네. 이런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근데 이제 씻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볶으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유,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 됐어요. 시금치 숨만 죽으면 끝나네요. 네네, 이 네. 생으로 즙도 먹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숨만 죽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깨소금을 마지막에. 얹어주기만 하면은, 네. 예, 통깨를 이렇게 뿌려주면은 되죠. 여러분 진짜 시금치 드실 때 그릇 좀 통깨와 주시겠어요? 함께 드시면은 좋다고 하니까 통깨 잊지 마시고요. 오, 근사한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메인 요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야채 볶아서 딱 하나 놓고 한 접시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야, 아주 뭐 맛있겠네요. 간편하게 네, 이렇게 그 위에 또, 거다 올려주세요. 너무 익었어요, 이걸. 아, 그러시군요. 야, 아주 뭐 금방 뚝딱뚝딱 시금치만 뭐 손질하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연근 시금치 볶음 완성됐습니다.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미령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제 이름을 걸고요.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저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를 도와서 요리를 해주시는 스님과 함께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 요리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그런 스님 소개해 드리시죠. 선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미령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제 이름을 걸고요.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저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를 도와서 요리를 해주시는 스님과 함께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 요리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그런 스님 소개해 드리시죠. 선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프로거든요. 네. 그래서 은근히 노래할 때와 틀리게 떨리네요. 네. 예. 오늘 어떤 요리로? 예. 네, 오늘은 그 겨울 요즘에 감기라든가 네, 또 뭐 신종플루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 걱정 많으신데요. 이럴 때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우리나라의 3대 네. 발효식품 된장을 가지고 오늘 요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된장밥과 연근을 이용한 그런 시금치 볶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스님 말씀하시면서 재료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 재료만 들어도 정말 면역력이 생기는 듯한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 재료부터 보시겠습니다. 불교의 상징 연으로 만드는 부처님의 음식, 선호 스님이 특별한 겨울 밥상을 선보입니다. 연근의 비타민, 된장의 단백질, 건강을 듬뿍 를 통해서요, 부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